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뇌전증 환자에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뇌전증 수술을 일반적으로 좀 더 조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아의 뇌는 성인과는 다르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발작과 고용량의 항경련제가 정상적인 뇌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영향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수술을 좀 더 조기에 고려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뇌절제 수술의 경우 광범위한 뇌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아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도 신경학적인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의 뇌는 아직 기능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뇌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지어 6세 이전에서는 좌뇌방구가 손상된 소아에서도 언어 중추가 반대쪽의 뇌방구로 옮겨가는 정도로 이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수술을 통해서 언어나 운동 중추 등의 굉장히 중요한 뇌 부분이 절제된 후에도 신경계 가소성에 의해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정도가 적고 신경 회복의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에서의 뇌전증의 특성과 또 뇌발육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소아뇌전증 수술은 이제 성인의 경우보다 조금 조기에 결정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인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항경련제 치료, 충분히 혈청치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계속되고 발육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때, 단 성인에서는 대부분 난치성 뇌전증을 결정하는 난치성에 2년간의 충분한 치료 기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만 소아에서는 굳이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전문가가 충분히 항경련제를 썼다고 판단할 때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MRI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변이 관찰이 되고 또 제거 가능한 단일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아에서 좀 조기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소아의 이제 특징적인 그런 상황인데 뇌방구 전체를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일부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지 웨버 증후군이나 거대 방구증, 또 광범위한 뇌경색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뇌방구의 기능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심한 뇌전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뇌방구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 기능적인 손상은 추가적으로 거의 없이 경련 발작의 조절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주 나이 어린 유아가 이런 뇌방구 전체를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또 결절성 경화증 등의 이제 다발성 병변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뇌전증 증후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다발성 병변이 있을 때 수술의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아에서는 다발성 병변이라도 그중 하나의 병변이 대부분의 경련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 또한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